안녕하세요. 벌써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일요일에 약간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 5분 더 해가지고 한 30분 분량으로 찍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지난 4강 때와 마찬가지로 축의 일반적인 기본적인 축에 대한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벡터의 이런 시저, 당근, 그리고 이거는 뭐 꽃감이 할까요? 꽃감, 그리고 당근 이렇게 표시된 것은 이제 백이 막 뜨었다는 그런 표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나올 때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모두 흑이 선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 나오는 대다수의 문제도 거의가 흑의 선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부터 푸는데 여러분 처음에 아는 분은 알고 싶다 생각하지만 차츰차츰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들으시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문제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처음 단계니까 기본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기본 중에서 제일 첫 단계가 사실은 축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물론 도래 할도나 이런 거는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 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도래 할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도래 할도라 하는 말은 한 글자로 표현하면 수라고 얘기합니다. 바둑돌이 붙어 있는 선 따라가는 부분을 할로라 해요. 한수, 할로를 한 글자로 수라 이야기하지. 두수, 세수, 네수, 다섯수, 여섯수. 이렇게 하면 요 두 점이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혼자 6분 다 뜰 수 없지요. 돌은 흙 한 번 뜨고 백 한 번 번갈아 뜨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끊기고 얽히고 설키면 각자의 수가 구분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수를 헤아려야 하고요. 그럼 수싸움이 있어서 수싸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서로 끊겨있는 부분 그리고 싸움이 가능한 부분. 그러면 싸움이 가능한 부분을 볼 적에는 할로 개수가 같든지 차이가 나든지. 근데 차이가 나는 데는 분명히 질 것 같은데 여기에 맥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찾아 공부한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축의 문제니까 이쪽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 처음에 배울 때 양단수 배우죠. 단수 배우고 양단수 배웁니다. 단수라고 하는 말은 한 수로 죽는 모양을 단수라 이야기합니다. 요런데 한 수가 돼서 죽지요. 양단수는 무엇인가 하면 단수가 두 군데 동시에 생기는 것을 양단수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끊어가지고는 여기 이어면서 서로가 도움을 줄 도로 할로가 늘어났지, 그렇죠? 대신에 흙의 약점이 생겨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흙이 다시 뜬다면 이렇게 뜨면 요 한 점도 호흡 속에 들어와서 단수가 되고요. 요 한 점도 호흡 속에 들어와서 단수가 되죠. 두 군데 동시에 양단수가 생겼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살려야 하는데 요 살려야 할 경우에 더 크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 하는 돌을 살립니다. 요 돌을 살리게 되면 이렇게 따내면서 요 한 점 중 이쪽에 흙의 세력이 생겨 여기 쓸모가 없어지죠. 그렇죠? 문제는 요 공간에 고스란히 세력들은 집이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되면 백은 요 한 점을 살려 비록 요 한 점이 죽더라도 여기에 흙집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도 여기에 백집이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판단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배운 단계는 무조건 양단수 쳐가지고 하나라도 잡으면 괜찮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바둑은 꼭 잡는 것만 능사 아닙니다. 바둑의 성분은 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돌을 따먹는 주변에 땅덩어리가 누가 많이 가 있는가 생각하고 그럼 땅덩어리를 많이 만들다 그러면 끊어 있는 경계선을 허물 수 있는 끄는 돌을 잡아야 합니다. 이 끄는 돌을 잡는 과정의 첫 출발이
축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 두 점하고 요 한 점 끊겨 있죠. 대각선 연결이 안 됩니다. 요 세 점하고 요 두 점하고도 끊겨 있습니다. 물론 흑이한 차이예요. 자, 이렇게 우리 하는 것은 처음 단계는 이렇게 단수죠. 이러면 혹시 모르는 사람 이렇게 도망은 안 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상대가 그래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안 됩니다. 서로 최선의 수를 떠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수를 떠가지고 성립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상대 실수하는 그래 줄 수도 있잖아요. 하면 그것은 궤변이고 억지입니다. 정당하게 떠가지고 수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 내기 포기가 돼요. 그래 놓으면 이거 따먹어야 되죠. 자, 이렇게 따먹을까 뻗는 수가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렇게 뜨는 사람도 있는데 요 따먹는 거하고 이렇게 뻗어내리는 거하고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로 그렇지 그렇죠. 요거 잡아야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수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나기를 하면 이런 상태를 이제 수나누기 일종의 모델 하우스로 보면 돼요. 우리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그러면 이런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하고 공개를 일반 시민들 보여주죠. 그 내용이 마음에 들면 청약을 하고 뭐 계약을 하고 이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따는 상태에서 백이 뜨면 여기를 뚫을까요? 안 뚫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이거 뚫까 안 뚫까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죠. 요 결정하는 왜 여기에 뜨면 안 되나 결정하는 이유는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바둑판은 전부 360안칸인데 서로 같이 흑과 백이 서로 같이 큰 것을 빼앗고 뺏기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빼앗고 뺏기는 차지하고 못 차지하고 이 결정은 어느 곳이 더 큰 거에 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 큰 자리 가면 나는 그 자리 갈 수 없고 조금 적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제로선 게임과 가까요. 제로선 하는 건 7 더하기 3, 10, 5 더하기 5, 10, 4 더하기 6, 10. 상대방이 6 차지하면 나는 4 차지하고 내가 7 차지하면 상대가 3 차지하고 0이 되는 이런 걸 제로선이 하는데요. 자, 여기보다는 한번 볼게요. 만일에 우리가 바둑상 이렇게 넓게 이 공간이 집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공간을 집으로 해서 한 집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한 최소한 5집, 10집 가까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 요거보다는 여기 크다. 그러면 바둑의 초반 출발의 변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크게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 뚫 것을 여기를 뚫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단수 치면 이렇게 따와요. 백이 여기를 차지하면 그건 선수를 뽑아 이런 데 가든지 다른 큰 곳에 두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만약 여기서 백이 여기서 손을 빼고 다른 데 이런 데 요 공간 차지 이런 데 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혹시 흙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 나가 이 정도 하면 백이 괜찮아요. 그래도 왜? 여기 지키는 것보다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는 요것이 큰데 근데 백은 이렇게 안 뜨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점을 몰아갑니다. 이렇게 몰키게 상대방 도를 몰키게 기본적인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첫째, 자기 수를 상대 수를 줄이면서 자기 수를 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좁은 쪽인 일선 방향으로 몰고 그리고 우리 편이 있는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흑수인 자기 수가 지금 한 수, 두 수인데 열어놓으면서 하나, 둘, 세 수가 되면서 백은 두 수였던 게 한 수, 줄여들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셋 막을 곳이 있는데 아무데나 막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으면 우리가 오히려 죽지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수를 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 하나, 둘, 셋, 네 수 되고 이거 두 수가 되니까 이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이 처음 초보 단계라 생각해서 이런 세세한 설명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런 건 그냥 지나가겠죠. 왜? 한눈에 보이니까. 자, 그럼 원상태 축의 모양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타협이라서 안 좋으니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 두 점의 수는 한 수, 두 수지요. 요 바깥으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꿈적거리면 꿈적거릴수록 자기 수를 메꾸는 자충수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오히려 선수를 빼앗기든지. 그러면 요 흑두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요 두 점 끄는 돌을 잡아야 합니다. 끄는 돌이 굉장히 중요하죠. 끄는 돌은 각 전방을 지키는 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국경지역과 국경지역을 지키는 보초의 초병이 있는 지역이 끄는 곳이죠. 그 보초의 초병이 무너지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적이 쳐들어서 제가 빼앗기는 결과가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단수 쳐볼게요. 이렇게 단수 치니까 뭔가 이게 익숙한 느낌 들죠? 여기 두 수인 상태예요. 두 수인 상태를 한 수로 몰아잡는 것을 축이라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는 이렇게 몰아서 단수 쳐도 되고요. 이거 한 수죠. 그러면 축의 기본은 머리가 나가는 쪽을 막는 게 축의 기본이라 했죠. 이렇게 단수 치고 또 나가면 이렇게 단수 치면 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것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2선수 1선을 몰 때는 밀어서 박아도 된다고 그랬죠. 축의 예로 처음에 단수로 몰 때, 축으로 몰 때 하고 자기 편이 도와줄 경우하고 지금처럼 2선수 1선을 몰 때 밀어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몰면 한번 생각이 있는 사람 뻔히 더 크게 죽이면 손해인 것 아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쪽 방면에 백돌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잡을 수는 있지만 바둑은 요거만 잡는 게 목적이 아니죠. 상대하고 최선의 달리기를 해가지고 이제 바둑은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100m 달리기, 힘껏 뛰는 달리기 성질을 하고 그리고 장기간 오래 뛰는 마라톤하고 겹쳐진 부분이 바둑인 거예요. 그 겹쳐진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어지고 달리기 멈추면 이길 수 없겠지?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이용 나와서 여기에 집이 생기는 바꿔 말하면 백이 집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애초에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선으로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모을 수도 있죠. 어쩌면 이렇게 모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다른 혹 이용당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든지 이런 식으로 어디로 잡아도 괜찮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은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더 보겠습니다. 지금 1번에 이쪽 도를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축을 이렇게 들어서 전체로 뜨는 관점은 조금씩 공간이 생길 때마다 설명해 가겠습니다. 어차피 집을 만들 줄 모르면 좋은 바둑 뜰 수가 없거든요. 땀 없는 게 바둑의 목적이 아닙니다. 집을 넓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 요 자리를 있다 생각하고요. 자, 요 세 점을 잡는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냥 이렇게 뻗어나가면 여기 도망을 가가지고 어떻게 변수가 나죠. 지금 당장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칠까 이런 식으로 단수 칠까 이렇게 단수 쳐도 지금 촉을 배웠죠. 여기 나오면 축의 기본은 머리가 나가는 쪽을 막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또 축머리가 나가면 앞을 막고 그리고 요래 나갈 때 이선의 돌은 밀어서 바로 막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쪽 방면에 백돌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놓으면 요만큼 이용당하면 손해지겠죠? 요래 말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 여기 누구예요? 백이 도망가진 않겠죠?
이 상태 몰린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고 여기 상대 벡터 제곱은 집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용을 당하나 안 당하나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용을 당하더라도 적게 당하고 횟수가 적은 쪽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라도 요것을 이용당하니까 이쪽을 몰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몰면 다음에는 이쪽에 이런 식으로 벡터를 오면 이런 식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 벡터를 오면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리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죽을지, 그렇죠? 그럼 요들하고 연결하는데 방해를 지길 수 있고요. 설령 이렇게 놓으면 요들이 호위망 속에 같이 가지고 흙집이 됩니다. 물론 근무들이 이렇게 놓으면 건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이렇게 건너봤자 이치가 나중에 오히려 지금 요수설정 이돌이 약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하기는 힘들다 이거지. 설령 이용을 당해도 적게 이용을 당하지, 그렇죠? 그래서 축을 몰면 이렇게 모는. 자, 이렇게 몰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죽음들은 포기를 하고 나중에 팩감이나 다른 방법, 이용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그때 활용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 뜬다 그러면 요 두 점에 약간의 세력이 있으면, 어떤 돌이 있으면 공격을 안 당하게끔 해야 됩니다. 공격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집의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끊기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한 칸을 띄워줘요. 이것도 되고 변이니까 두 칸을 벌려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다지 심하게 공격은 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내 세력이 있으면 요 돌을 공격을 해가지고 다른데 또 새로운 집을 짓든지 세력을 만들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조금 전에 이런 얘기 했죠. 돌이 끊기지 않으면 뛰어나가고 흙도 마찬가지로 뛰어나가는지 이렇게 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벌리지 지금 이쪽 방면에 백돌이 이렇게 어떻게 있는가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놓으면 역시 뛰어도 괜찮아요. 얘가 이런 순간에 요 세력이 생기면서 이 돌이 아직은 두 집을 만들 공간이 안 나니까 계속 공격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도망가면 이제 이렇게 도망가는 이상은 요들 심한 공격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집을 짓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모순이지, 그렇죠? 요 한 점을 잡으라 하는 것은 쉬운 문제. 이렇게 잡는, 이렇게 모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모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이 옳을까요? 자, 이렇게 몰게 되면 지금은 요 백이 도망가는 축으로 잡는 걸 잡을 수 있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요 한 점에 당근 한 점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백은 조금만 생각하면 이도 살리면 안 된다 하면 이제는 알겠지, 그렇죠? 그러면 포기하고 대신에 이쪽 방면에 이렇게 와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이용당하는 만큼 손해겠지, 그래요? 1선, 2선, 3선. 그런데 요렇게 몰면 요 돈이 이용되니까 안 됩니까? 자, 그 전에 요 한 점 도망가면 축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것도 문제가 되네, 그렇죠? 그럼 이걸 자, 요렇게 놓고요. 이렇게 옆을 막으면 나가면서 여기 단수가 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몰면 요 점이 도와줄 것 같지, 그렇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힘이다 그랬죠. 축은 상대방한테 머리를 막는 게 기본적이지만 요거 나가 튀기나 앞을 막았죠. 요거하고 끊으면서 지금 단수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망을 가도 또 축의 예외인 2선에서는 1선을 밀어서 축이 된다 그랬죠. 이래 놓으면 요즘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점 가지고 여기를 놓겠네요. 여기 놓으면 이제는 이렇게 잡아야 할까요? 이렇게 잡으면 좀 잘못되죠. 왜 그런가 하면 집이라 하는 것은 상대 돌 잡은 거 합쳐가지고 빈 공간을 합친 게 집이 돼요. 이것도 집이 되고 이것도 집이 돼요. 그리고 따낸 돌 자리는 두 번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세 집이 된다. 요 공간. 근데 여기 놓으면 두 집을 줄어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놓으면 여기 살아가는 한로가 세 군데 숨구멍이 생겨가지고 공격이 좀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당장 붙어있는 돌을 공격하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죠. 이렇게 덮어 씌워도 요 돌은 도망갈 힘이 듭니다. 우리 요래 한번 놓을까요?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장문으로 덮어 씌워도 돼요. 장문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장문은 여러 수로 넓게 포함해야 하는 걸 장문이라고 합니다. 장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위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포위망 속에 가두어서 사할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도를 잡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상기로 잡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사할로 잡는 방법이 있고 사할은 우리 바닷가에 가두리죠. 바다의 밭 이렇게 가두리 만들까지 그 양식을 키우는 가두리 하는 게 있는데 가두리 넓게 해서 잡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돌은 사실은 워낙 주의가 강하니까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요 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놓으면 이런 식으로 잡든 이렇게 잡든 해도 요 돌은 잡기가 힘들게 쉽지 않죠. 왜? 내 강한들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도 요 사이로 마늘모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마늘모를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마늘모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보통 사람이 입구자 하라 하기도 하고 마늘모 하기도 하는데 저의 수업은 마늘모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입구자도 똑같아요. 요래 네모진 모양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마늘모 목이 지금 그랬습니다. 또 입구절 하는데 요 네모진 모양을 마늘모를 하죠. 또 한자로는 입구절 하는데 여기 생략된 모양이 마늘모예요. 그러면 요래 놓으면 요 사이로 도망가에 빠져나갑니다. 물론 다른 햄마도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 이 같은 요돌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얼핏 보니까 이렇게도 잡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잡는 것을 요 한 점이 한 수 두 수니까 장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장자는 빗장자, 열쇠 장자입니다. 우리 옛날 대거집 큰 궁궐 가면 대궐 가면 대문을 걸어놓은 빗장 그런 나무 그게 있죠. 그거 빗장이라는 걸어서 하는 거. 몽교리 하면 큰 대문 문 열고 가지고 하면 그때 장문이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요들은 이제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가지 못하지 그렇죠? 그럼 도망가지 못할 때는 이용을 하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요래 놓으면 여기 집이 되죠. 그럼 아까 축으로 오는 것보다 요 점을 이용한 붙어있는 돌을 만드니까 흙에 입장에 더 효과적이겠죠. 아까 이렇게 잡으면 이쪽 방면에서 요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나 잡기 보다는 여기 요 강한 돌에 붙어있기 더 공격하기 쉬워지겠죠. 어쨌든 판단해가지고 더 효과적인 수를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잡는 방법 만일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문제겠지, 그렇죠? 여기에 백돌이 있는데 요 돌 잡아보세요. 원래 문제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축을 연습하려고 그러면 일단 뭘고요? 요래 뭐 다음에 요래 했을 때 이선서 요래 맞고요. 도망가지요. 요렇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 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상대가 요렇게 몰면 여기서 백돌은 도망가기를 멈추고 손을 빼고 이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요렇게 하면 여기서 충분히 와 있죠.
충분히가 무슨 뜻이더라? 충분이라 하는 말은 내 돌이 축이 몰린 돌이 도망갈 앞에 있는 상대방 돌이나 내 돌을 충분히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요거 도망갈 수 있죠. 이렇게 밀어 막으면 도망가면서 요 세 점이 닿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아래로 가면 연결되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도망가면 요 상태에 보면 이렇게 놓으면 요 돌이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잡으면 안 됩니다. 요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크게 잡아요. 요렇게 해야지만 요 할로를 하나를 더 메꾸면서 더 강력하게 공격이 대상이 되죠. 그리고 요것도 잡으면서 집도 넓어집니다. 만약 여기 손을 빼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잡는 것은 처음 초보다 이렇게 잡는 것은 땅이 집이 안 생겨요. 넓게 공격을 해가지고 상대 집을 만드는 공간을 자리 빼앗아 가지고 넓게 공격해서 도망가게 해서 다른 부분에서 세력 또는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가지고 다른 방법 짓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요 세 점을 잡는 문제인데요. 요 세 점을 잡으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요 세 점하고 백세 점, 요 두 점하고 또 요 백두 점하고 여기까지 요 두 점 다 끊겨 있습니다. 끊겨 있는데 이 흑두 점은 수가 몇 수인가 하면 한 수, 두 수지, 그렇죠? 자, 근데 요거는 지금 요거 놔두고 요 세 점은 하나, 둘, 셋, 네 수. 그래서 요거하고 싸우면 안 되죠. 두 수하고 세 수는 뭐 어떻게 맥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도 팩감도 되지 않습니다. 요건 볼까요? 요것도 하나, 둘, 셋 수. 요거는 어떻게 팩감 외에는 페로스가 두 분 뜨는 외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맥이 숨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오로지 요 세 점을 잡아야 합니다. 자, 이 세 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게 문제로 나왔으니까 가능해요. 문제가 안 나오면 해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뜯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일단 두 수이니까 한 수 잡아야 하는데 한 수를 잡는 것은 축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으는 것은 실격이죠. 왜? 도망가면서 요 점이 몰리니까요. 또 요 문제수 잡는 데서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한 군데 여기 있죠. 이거 열어놓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죠. 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단수 쳐버려요. 여기를 열어놓으면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여기 축으로 놓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는 상대가 이렇게 모으면 이제는 요 세 점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까요? 포기를 해야 합니다. 자, 포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여기 백돌기를 차지하고 흑돌 여기를 있고요. 여기를 일단 해볼까요? 여기에 백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축을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머리를 나가는 이쪽 방면이나 이쪽 방면 떠가지고 요 돌이 나가는 앞길에 자, 축을 몰치기는 앞에 나가는 길 육선이 연관되어 있어요. 굉장히 폭이 크죠. 이 일대는 전부 백돌이 있으면 탈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관점 보면 갇힌 돌이고 두 집이 안 나면 죽습니다. 여기 많이 이렇게 따놓은 상태가 되어 있으면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손 빼고 이렇게 따놓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양걸치마다 뛰어들든지 해가지고 여기에 두 번 뜯는 것이 요세 점 시간 효과는 나타나긴 났죠.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요 두 점은 그냥 죽었습니다. 연결하고 싶어도 연결이 안 되지, 그렇죠? 갇힌 돌이 돼가지고 경계선이 오래돼가지고 요 일대가 흑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수를 감안하고 만일에 요 패를 안 쓰고 이렇게 축으로 몰려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건너서 살리고자 하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너면 이걸 따로 끼우죠. 이렇게 따보면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것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 부분이 연결돼도 이게 사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사는가 문제는 사하라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사하는 이렇게 덮어 씌웠어요. 놓고 요 돌이 도망가 가지고 나누어진 두 집을 만들 수 있나 하는 문제. 자, 일어났어요. 여기에 뻗는 수가 있고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젖히면 여기 끊었을 때 요 끊는 수가 성립이 안 되면 여기 젖히는 수에 성립이 되면 무리하기 때문에 물러서야 돼요. 만약 끊는 수가 성립이 되면 요래 물러서면 이제는 요 돌은 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자, 살 수 있다 하는 말은 여기 뻗었을 때 요 모양에서 이렇게 먹여쳐도 먹여치기는 상대 집 속에 끊기는 부분의 일부를 죽이는 먹여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따져 여기 한 집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여기 또 먹여치도 여기 따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젖혀도 여기 막을치게 여기에 진짜 집이 돼요. 물론 요거 합쳐서 진짜 집이 살게 되죠. 자, 이러면 살게 되는데요. 이왕이면 할 수가 있으면 가능하면 바로 막아서 요거는 이제 두 집이 안 나죠. 여기를 넣으면 여기는 한 집 나죠. 여기 양쪽에 먹이치가지고 먹이치고 따고 요래 젖히면 두 집이 나지 않습니다. 요 수입기는 좀 수입기 힘이 늘어나야 되겠죠. 왜? 끊는 수에 대한 변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 이 변화가 미흡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물러서도 이렇게 물러서 상대 나와도 살려주어도 이렇게 넣어도 살려주어도 이쪽이 몇 집 되지 않기 때문에 세력보다는 집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축으로 활용한 그 이유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적당하지 않으면 충머리를 아꼈다가 상황이 되게끔 해가지고 충머리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축은 함축되는 의미가 많죠. 자, 열에 있을 때 열에 있었죠. 열에 있으면 이렇게 몰면 자, 이렇게 이용을 하든지 이렇게 이용하든지 아니면 요 걷는 걸 노리고 이렇게 할지는 여러분 생각해 봐주겠습니다. 그게 바둑이에요. 바둑은 무궁무진하고 변화가 많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겁니다. 자, 오늘 수업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